이건 격떨어지게. 가난하고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으셨습니까? 그 초라한 노인이 당신의 밥줄을 쥐고 있는 수조원대 대기업의 진짜 회장님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통쾌한 사이다. 스토리. 우리들이 두 번째 인생입니다. 오늘은 자식의 첫 출근을 축하하러 온 낡은 점퍼 차림의 아버지를 짓밟았다가 하루아침에 인생이 박살 나버린 오만한 임원 부자의 역대급 참교육서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참교육이 들어가기 전 숨겨진 회장님의 통쾌한 반격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을 2번 따닥 눌러서 좋아요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트 한 번이 악당을 응징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낡은 회색 점퍼 속에 숨겨진 진짜 주인의 무자비한 심판,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대기업, 대성그룹의 신입사원 입사식 날이 밝았습니다. 웅장한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저마다 화려한 맞춤 정장과 눈부신 보석으로 치장한 채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첫 출발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인파 속에서 저는 철이 한참 지난 빛바랜 회색 점퍼에 밑창이 다 닳아버린 낡은 구두를 신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은근한 멸시와 동정 어린 시선이 제 낡은 옷깃 위로 쏟아졌지만 제게 그런 얄팍한 시선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두 눈은 오직 저 단상 아래에서 늠름하게 신입사원 선서를 하고 있는 제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밤을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했던 제 아이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룬 눈부신 순간을 저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벅찬 가슴으로 가득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평온한 행복을 깨는 무례하고 거슬리는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온몸을 값비싼 명품으로 휘두르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찬 낯익은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학창 시절부터 늘 남과 비교하며 알량한 우월감에 빠져 살던 사내였습니다. 그는 제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더니 늙어서도 꼴이 그게 뭐냐며 자신의 아들은 이미 이 거대한 그룹의 핵심 임원인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데 너의 아이는 고작 말단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평생 내 아들 밑에서 눈치를 보며 굽신거려야 할 운명이라며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지만 저는 요동치는 속내를 감춘 채 굳게 담은 입술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방자함은 그 얄팍한 언어 폭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짐짓발이 미끄러진 실수인 척하며 제가 소중히 품고 있던 낡은 종이 쇼핑백 위로 고의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첫 출근을 축하하기 위해 제가 쌈짓돈을 모아 산 작지만 정성스러운 낡은 시계 케이스가 들어 있었지요. 갈색 커피가 쇼핑백을 적시며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이런 냄새나는 싸구려 물건은 어차피 버릴 때가 되지 않았냐며 혀를 찾고
기어이 바닥에 나뒹구는 시계 케이스를 자신의 값비싼 구두 굽으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낡은 케이스가 형편없이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제 심장을 예리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이 참담한 광경을 발견한 제 아이의 맑은 눈가에 당혹감과 분노의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손을 들어 아이를 조용히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짓밟히고 일그러진 케이스를 아주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멸시받고도 한마디 대꾸조차 못하는 저를 무능하고 불쌍한 늙은이라 확신하며 혀를 찼을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된 동창은 뒷짐을 진 채 앞줄에 마련된 최고급 귀빈석을 향해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고 이 거대한 연회장 안에 그 누구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무기력하게 짓밟히던 그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의 압도적인 지분을 가진 숨겨진 최대 주주이자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욱이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그의 잘난 임원 아들이 그룹 내에서 저질러온 수백억 대의 횡령과 하청업체 갑질 증거를 은밀히 수집해왔고 바로 내일 아침 그들의 오만한 세상을 산산조각 낼 완벽한 심판의 칼날을 벼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말입니다. 찌그러진 시계 케이스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는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길었던 인내의 시간은 끝났고 그들의 숨통을 조일 통쾌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신입사원 입사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저마다 축배를 들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으로 흩어졌습니다. 저 역시 낡은 점퍼깃을 여미며 거대한 대성그룹 사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드는 붉은 노을을 등지고 서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이 거대한 유리탑을 조용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나의 젊음이자 분신 같은 곳. 비록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정체를 숨긴 채 평범한 늙은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핏줄 같은 이 기업이 저런 썩어 빠진 오만한 자들에 의해 병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방관자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허름한 동네의 낡은 다세대 주택.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저의 집입니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두꺼운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문을 통과하면 완벽하게 통제된 저만의 거대한 서재가 나타납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와 세계 각국의 경제 동향이 실시간으로 흐르는 이 공간은 제가 여전히 이 그룹의 그림자이자 가장 거대한 심장으로 박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저는 입사식에서 입었던 그 남루한 회색 점퍼를 벗어 던지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짙은 남색의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입사식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육중한 금고의 다이얼을 돌려 안쪽에 보관해 두었던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 서류들은 바로 오늘 제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부었던 그 동창의 자랑스러운 아들, 대성그룹 핵심 본부장의 지난 3년간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긴 비밀 감사 자료였습니다.
힘없는 하청 업체들을 쥐어짜며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그 차액으로 교묘하게 조성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서, 그리고 그 더러운 돈으로 호화로운 해외 별장을 사들이고 최고급 외제차를 굴리며 방탕하게 살아온 사진들까지 권력을 쥐어주었더니 주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그 오만한 부자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릴 가장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증거들이었죠. 책상 위에 보안 전화를 들어 제 오른팔이자 그룹의 수석 변호사인 김 실장에게 짧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룹 최고 경영진과 감사팀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한 동창과 그의 본부장 아들 역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참석시키라고 덧붙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실장의 긴장된 목소리에서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있던 거인이 눈을 떴음을 직감한 자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내일 열릴 그 화려한 대회의 실은 그들 부자가 평생 쌓아 올린 알량한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서재의 전면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어두운 도심의 야경을 깊고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의 땀방울을 짓밟고 타인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구두발로 뭉개버리며 쾌감을 느끼던 그 저열한 자본의 오만함. 내일 아침 저는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고 숭배하던 그 진짜 거대한 자본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게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지 똑똑히 가르쳐줄 참입니다. 짓밟히고 일그러진 낡은 시계 케이스의 뼈저린 복수는 그들의 인생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곤두닥질치게 만드는 것으로 갚아주겠습니다.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서늘한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제 가슴속은 오히려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무례한 동창의 구두발에 처참하게 짓밟혔던 그 시계 케이스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비록 겉모양은 일그러지고 찢겨나갔지만 그 안에 담긴 성실한 땀방울과 정직한 노력의 가치는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시계를 꺼내 제 손목에 찼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들이 서랍장에 가득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낡고 상처 입은 시계가 제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다시 그 낡은 회색 점퍼를 걸쳤습니다. 호랑이가 사냥을 나갈 때 자신의 발톱을 숨기듯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이 만든 위선적인 연극의 관객이 되어볼 생각입니다. 대성그룹 본사 정문 앞에는 벌써 화려한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멈춰선 붉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심판대에 오를 그 오만한 본부장, 제 동창의 아들이 내리는 차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쥔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듯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사옥 로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 들어선 본부장은 입구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나이든 경비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거친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아침에 재수없게 늙은이가 앞을 가로막는다며
아침부터 기분을 잡쳤으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그 무례한 모습. 어제 입사식장에서 제게 커피를 쏟으며 비웃던 그의 아버지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본의 힘을 오로지 타인을 짓밟는 데만 사용하는 저런 자들에게 이 거대한 제국을 단 하루도 더 맡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사옥 뒷동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제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이 긴장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점퍼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제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중하게 묵내를 건넸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짧은 눈짓을 보낸 뒤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층수 표시기가 빠르게 올라갈수록 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거대한 사자의 기운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매끄러운 금속 벽면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노인의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을 호령하던 진짜 주인의 광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문 앞에 도착하자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임원들의 웅성거림과 본부장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오늘 이 회의를 통해 더 큰 권력을 거머쥘 것이라 착각하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그 가여운 영혼들. 저는 낡은 점퍼의 옷깃을 마지막으로 바로 세운 뒤 육중한 회의실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심판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육중한 마호간이 대회의실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던 거들먹거리는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웅성거림이 일순간에 멎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정장을 입고 그룹의 명운을 논하던 최고위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회색 점퍼 차림의 노인이 불쑥 나타났으니 그들 눈에는 그저 길을 잘못 든 불쌍한 불청객이나 정신 나간 사람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그 거대한 공간의 중심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뻗은 회의 탁자 상석 언저리에는 오늘 제가 특별히 참석을 지시했던 두 사람, 바로 어제 제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던 동창과 그의 아들인 최 본부장이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문 쪽을 돌아보았지만 이내 제 얼굴과 초라한 행색을 알아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입사식장에서 커피를 뒤집어 쓰고 시계를 짓밟히던 그 힘없는 노인이 겁도 없이 자신들의 성역에 발을 들였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가소로웠겠습니까? 최 본부장은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냄새나는 늙은이가 여길 함부로 기어들어오냐며 당장 보안팀을 불러 저를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술 더 떠 어제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냐며 수치심이라는 걸 모르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대성그룹의 맑은 물을 흐리고 있다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기세에 동조하듯 주변의 다른 임원들 역시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쏟아지는 그들의 조롱과 멸시 섞인 폭언에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탁자의 가장 끝, 그룹 창립 이래 상징적으로 비워져 있던 단 하나의 자리, 바로 회장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뚜벅뚜벅 낡은 구두 굽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깨고 넓은 회의실 안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저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그 무거운 가죽 의자에 몸을 돌려 앉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음과 동시에 회의실 문을 열고 뒤따라 들어온 김 실장이 테이블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대성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진짜 주인이신 회장님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과 몇 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삿대질하며 노려보던 최 본부장 부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치 대낮에 저승사자라도 마주한 듯 창백하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떠는 그들의 두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저는 아주 여유롭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얄팍한 모래성이 한 줌의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짜릿하고도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이 거대한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저를 향해 벌레를 쫓듯 손사래를 치며 삿대질을 해대던 수십 명의 최고위 임원들은 이제 마치 거대한 포식자 앞에 놓인 초식 동물처럼 잔뜩 움츠러든 채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낡고해진 회색 점퍼는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을 심판하기 위해 걸친 절대적인 권력의 제복처럼 무겁게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그 숨막히는 공포의 순간을 아주 여유롭고도 찬찬히 음미했습니다. 가장 볼만한 것은 단연코 제 오랜 동창, 최 회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입사식장에서 제 낡은 가방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붓고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쾌열에 젖어있던 그 위풍당당하던 사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어떻게든 이 파국을 모면해 보려는 듯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필시 학창 시절의 알량한 인연을 들먹이며 오해였다고 친구끼리 그럴 수 있지 않냐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서늘하고도 경멸 어린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는 반쯤 벌린 입을 달달 떨며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곁에 서 있던 김 실장에게 가벼운 손짓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은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밀어보냈고 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인 채 그 서류를 조심스레 펼쳐들었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차가운 정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동창의 아들인 최 본부장이 지난 몇 년간 하청업체들을 피도 눈물도 없이 착취하며 부당하게 축적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의 잔거들이 낱낱이 기록된 특별감사보고서였습니다. 회사의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다고 믿었겠지만
그 모든 추악한 행적은 제 그물망 안에서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확인한 임원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지는 사이 최 본부장의 낯빛은 아예 잿빛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 거대한 기업을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물인 양 주무르며 아나무인으로 군림했던 젊은 권력자. 하지만 자신이 빼돌린 검은 돈의 흐름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적된 문서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그의 오만했던 턱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초점 잃은 두 눈은 절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갔습니다. 제가 어제 주머니에 주워 담았던 그 짓밟힌 시계 케이스의 대가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파멸의 청구서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지요. 저는 여전히 단 한마디의 호통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 속에서 압도적인 눈빛만으로 그들을 단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기업은 정직하게 땀 흘리는 수많은 직원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곳이지 타인을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는 당신들 부자의 천박한 놀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주어야 합니다. 이제 막 그들의 화려했던 연극의 막을 강제로 내렸으니 그 오만한 권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처절한 비극을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잔인하게 지켜볼 차례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던 정막을 깨고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높거나 거칠지 않았지만 넓은 대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서늘하게 파고들며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잿빛으로 굳어버린 최 본부장을 향해 그동안 수많은 하청업체의 피눈물을 쥐어짜 내어 쌓아 올린 바벨탑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이 얼마나 달콤했느냐고 낮게 물었습니다. 그 알량한 권력의 맛에 취해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절대 군주라도 된 양 착각했겠지만 당신이 훔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을 정직하게 바쳐온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자존감이었다고 일갈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거만하던 최 본부장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의 무릎이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평생 개처럼 기며 은혜를 갚겠다며 처절하게 매달리는 꼴이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불과 1시간 전 1층 로비에서 나이든 경비원에게 삿대질하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폐악을 부리던 그 위풍당당하던 사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잔인해지는 그 알량한 밑바닥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그를 향해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의 그룹 내 모든 직위를 이 시간부로 즉각 파면하며 횡령과 배임 그리고 하청업체 갈취 혐의로 이미 검찰의 모든 증거 자료가 넘어갔음을 통보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당신이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평생토록 뼈저리게 되새기라는 제 단호한 말에 그는 혼절할 듯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이마를 찍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어서 제 시선은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굳어있는 그의 아버지, 제 오랜 동창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제 눈길이 닿자마자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우리 사이에 피보다 지난 학창 시절의 우정이 있지 않냐며 구차한 동정심에 호소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당신의 비싼 구두 굽에 무참히 짓밟혔던 그 낡은 시계 케이스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당신이 쾌열을 느끼며 뭉개버린 것은 냄새나는 늙은이의 싸구려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숭고한 진심이자 정직한 삶 그 자체였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가 대성그룹의 이름을 팔아 누리고 있던 모든 명예직과 고문 자리에서 영구히 제명시켰습니다. 당신 같은 천박한 자본주의의 기생충들이 감히 내세울 우정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쇠기를 박았지요. 저는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을 호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침에 최 본부장에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나이든 경비원과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2명의 불쾌한 불청객을 당장 회사 밖으로 끌어내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만했던 그들 부자의 시대가 완벽하게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복도를 울리던 두 사람의 처절한 비명과 애원 소리도 이내 멀어졌습니다. 거대한 대회의실에는 다시금 숨막히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수십 명의 최고위 임원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쫓겨난 그들의 권력에 기생하며 달콤한 떡고물을 나누어 먹던 자들, 혹은 그들의 폭주와 하청업체의 눈물을 알면서도 자신의 얄팍한 안위를 위해 비겁하게 눈감았던 방관자들. 제 서늘한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리는 손을 탁자 아래로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아주 낮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진짜 주인인 제가 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냄새나는 초라한 노인의 행색으로 사옥의 밑바닥을 떠돌았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안락한 회장실에 앉아보기 좋게 꾸며진 화려한 결산 보고서만 받아보아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 가장 낮은 곳에서 피땀 흘리는 직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하청업체 사람들의 억울한 눈물, 그리고 그 모든 정직한 노동을 짓밟고 피어나는 탐욕스러운 권력의 썩은 냄새를 제 두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입니다. 제 뼈를 깎는 듯한 일갈에 몇몇 임원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아예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저는 탁자 위를 강하게 내리치며 이 거대한 그룹은 결코 당신들 같은 몇몇 특권층이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한 놀이터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자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탐하거나 약자를 짓밟는 자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그룹의 새로운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비참하게 끌려나간 저 두 부자의 처참한 말로가 앞으로 이 제국에 불어닥칠 피바람의 아주 작은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곁에 있던 김 실장에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 쫓겨난 본부장 한 사람의 비리를 넘어서 그와 은밀하게 결탁하여 회사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불법적인 이득을 나누어 가진
부패 임원들의 살생부나 다름없는 문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서류 뭉치를 탁자 한가운데로 던지듯 밀어놓으며 선고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형사 고발만은 면해주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겠지만 끝까지 얄팍한 혀로 진실을 숨기며 버티는 자에게는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완벽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질식할 듯한 극한의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마른 세수를 하며 절망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핏기 없는 얼굴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낡은 점퍼를 걸치고 다시 이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대성그룹의 썩은 뿌리를 무자비하게 도려내는 거대한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칠 것입니다. 불의를 지켜보며 오랫동안 멈춰 세워두었던 제 진짜 시간과 절대적인 권력이 비로소 다시 매섭고도 정의롭게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마호간이 문을 뒤로 하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아마도 살아남기 위한 혹은 파멸을 피하기 위한 부패 임원들의 처절한 아비규환이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묵인해온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고통을 두려워하여 칼을 대지 않는다면 이 거대한 제국은 머지않아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복도를 걷는 제 구두 굽소리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오랜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묘한 해방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과 함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짧은 시간 동안 사내 통신망과 은밀한 메신저를 통해 오늘 대회의실에서 벌어진 피바람의 소식이 그룹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음이 전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 썩어 빠진 권력자들의 부당한 갑질과 횡포에 숨죽이며 남몰래 눈물 흘려야 했던 수많은 평범한 직원들에게 오늘 아침에 통쾌한 숙청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억눌렸던 숨통이 트이는 희망의 신호탄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윗선에 굴종하던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진짜 주인이 귀환하여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사실에 사옥 전체의 공기가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1층 대리석 로비에 도착하자 이른 아침 출근길에 그 오만한 최 본부장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며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는 폐악을 견뎌야 했던 그 나이든 경비원이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방금 전 보안 요원들과 함께 자신을 짓밟았던 본부장 부자를 회사 밖으로 끌어내는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여전히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을 실감하지 못한 듯 약간은 상기되고 얼떨떨한 얼굴로 꼿꼿이 서 있는 그를 향해 저는 수행원들을 물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전히 낡은 회색 점퍼 차림인 저를 가까이서 마주한 경비원은 제 뒤를 거리를 두고 따르는 비서진들의 깍듯한 태도를 보고서야 비로소 제가 이 그룹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허리를 굽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손을 뻗어 그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먼저 그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에 그 끔찍한 수모와 부당한 모욕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준 당신의 그 정직한 노동이야말로 이 거대한 대성그룹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하고 진짜 배기인 힘이라고 말입니다. 사옥의 거대한 회전문 밖으로 나서자 어느새 차가운 새벽 공기는 흔적도 없이 물러가고 따스한 한낮의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이 거대한 제국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던 독버섯들을 가차없이 도려냈으니 이제는 그 피 흘리는 상처난 자리에 정직과 상생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굳건히 뿌려야 할 때입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 속에 손을 찔러 넣고 걷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숨죽여 지내던 무기력한 은퇴자의 껍데기를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대성그룹의 진짜 주인이자 정직한 자들의 든든한 방패로서 맞이하는 저의 눈부신 두 번째 인생이 지금 이 따스한 햇살 속에서 다시금 완벽하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대성그룹을 덮친 거대한 폭풍은 세상 밖으로 생생하게 중계되었습니다. 제가 지시했던 강도 높은 자체 감사 결과와 수사기관의 공조로 최 본부장 부자의 추악한 민낯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수백억 대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하청업체를 향한 잔혹한 갑질의 증거들이 만천하에 폭로되자 사회적인 공분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비밀 서재의 모니터 너머로 수의를 입고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인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오만하게 군림했던 자들의 최후는 이토록 초라하고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룹 내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희망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경고를 무시하고 얄팍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부패한 임원들은 가차없이 속가내어 법의 심판대에 세웠고 빈자리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려온 정직하고 능력 있는 실무진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하여 앉혔습니다. 꼭대기층의 최고위 임원실에는 전에 없던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 아래 수많은 평범한 직원들의 사무실에는 모처럼 활기찬 웃음꽃과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정직한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상식적인 세상이 마침내 이 거대한 조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최고층의 화려한 회장실을 제 원래의 권위로 다시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안락하고 고립된 공간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달콤한 아부의 장벽에 갇혀 현장의 거친 숨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다시 그 낡고해진 회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그룹의 총수라 의식하지 못하는 평범하고 남루한 늙은이의 모습이야말로 이 거대한 제국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자유롭게 스며들어 진짜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완벽한 보호색이자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사내 식당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소박한 식판을 비우며
직원들의 얼굴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며 밝은 표정으로 회사의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눈빛에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생기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상사의 부당한 억압에 시달리던 그들의 어깨가 펴지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터져나오는 그 꾸밈없는 웃음소리. 그것은 제 이름 석자로 찍힌 수조원의 주식 잔고보다 제 가슴을 훨씬 더 벅차고 뜨겁게 채워주는 가장 값진 배당금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삼키며 저는 낡은 시계 케이스를 짓밟혔던 그날의 굴욕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 일그러진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방관자로 남아 이 거대한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 것을 지켜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권력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며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흔들리는 기둥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초라한 회색 점퍼를 입고 사옥의 구석구석을 묵묵히 거니는 보이지 않는 파수꾼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성그룹의 썩은 뿌리는 도려냈지만 아직 제가 지켜내야 할 정직한 땀방울들은 이 거대한 빌딩 숲 곳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대성그룹의 거대한 사옥은 수만 명의 땀방울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심장과도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사옥의 가장 낮고 습한 곳부터 꼭대기층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제 발길이 머문 곳은 지하 3층에 위치한 물류 보관소였습니다. 화려한 로비의 대리석 바닥과는 거리가 먼 매연과 먼지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 속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는 직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한 곳이지요. 그 고단한 삶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며 저는 이 거대한 탑을 밑바닥에서 지탱하는 진짜 영웅들의 무게를 새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동적인 땀 냄새 사이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고함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구석으로 다가가 보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팀장이 갓 입사한 듯한 앳된 얼굴의 계약직 청년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폭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시를 잘못 내려 발생한 납품 오류를 힘없는 계약직 사원의 실수로 교묘하게 뒤집어 씌우며 모욕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내 녀석의 목을 잘라버리겠다며 위협하는 그 알량한 중간 관리자의 얼굴에는 며칠 전 쫓겨난 최 본부장의 잔악한 그림자가 고스란히 겹쳐 보였습니다. 거대한 썩은 뿌리는 뽑아냈지만 아직 잘리지 않은 장가지들이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구석에 세워져 있던 대걸레 자루를 움켜쥐고 천천히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잔뜩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인 청년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인 뒤 핏대를 세우고 있는 팀장을 향해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납품 전산 기록의 최종 승인자는 팀장 본인이며 자신의 명백한 과실을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성그룹의 새로운 원칙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비겁한 짓이라고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제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팀장은 일순간 당황한 듯 말을 멈추었지만 이내 제 남루한 회색 점퍼와 손에 들린 대걸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찬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어디서 굴러먹던 지하 청소부 늙은이가 주제넘게 남의 부서 일에 참견이냐며 제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당장 보안팀을 불러 이 미친 노인네와 저 멍청한 계약직 놈을 한꺼번에 회사 밖으로 내쫓아버리겠다며 광분하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가엾고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 꼭대기층 대회의실에서 벌어졌던 그 서늘한 피바람의 교훈을 이 어리석은 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쥔 얄팍한 완장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밀쳐진 옷깃을 조용히 털어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구형 휴대폰을 꺼내어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은 감사팀장에게 저는 아주 짧고 건조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지하 3층 물류보관소로 내려와 물류 2팀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전산 조작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시작해라. 수화기 너머로 즉각 복명복창이 들려오고 전화를 끊자 삿대질을 하던 팀장의 손이 공중에서 허망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누군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동공이 흔들리는 그를 향해 저는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진짜 주인이 지켜보는 이 그룹 안에서 약자를 짓밟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자들의 쉴 곳은 이제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연과 먼지로 가득했던 지하 물류보관소의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감사팀장과 보안 요원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넓은 창고 안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제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보안팀을 부르겠다고 광분하던 그 오만한 물류 2팀장은 갑작스러운 본사 핵심 인력들의 등장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이 제 앞에 다가와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저를 향해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90도로 인사하며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복명복창하는 순간 그의 멍청했던 표정은 이내 찢어질 듯한 경악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하찮은 지하 청소부 늙은이라 부르며 삿대질을 하고 밀쳐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대성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빳빳하게 서 있던 팀장의 두 다리가 그 자리에서 푹 꺾이며 털썩 주저앉는 둔탁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먼지 구덩이 바닥을 기어 제 바지깃을 부여잡으려 했지만 이미 다가선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양팔이 거칠게 결박당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이 잠시 미쳤었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발버둥치며 울부짖는 그의 처절한 목소리가 물류창고의 높은 천장을 때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자비의 물결도 일지 않았습니다. 약자의 목을 조르며 희열을 느끼던 비겁한 자에게 어울리는 가장 완벽하고도 비참한 말로일 뿐입니다. 그가 짐짝처럼 끌려나간 뒤 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굳어있는 계약직 청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던 서류 뭉치를 직접 주워 청년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며 굳게
얼어붙은 그의 어깨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당신의 정직한 땀방울과 성실함은 결코 저런 썩어 빠진 관리자의 폭언으로 훼손될 수 없으며 대성그룹은 앞으로 직급이나 계약 형태가 아닌 오직 당신이 흘린 정직한 땀의 무게로만 당신을 평가할 것이라고 차분하게 약속했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청년의 붉어진 눈시울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이 툭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낡은 점퍼 소매로 그 청년의 눈물을 투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물류 보관소에는 다시금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육중한 지게차들이 움직이는 활기찬 기계음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불과 1시간 전에 무겁고 억눌렸던 소음과는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회장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이제는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 쓰거나 부당한 갑질에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현장 직원들의 땀방울 맺힌 눈빛 속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다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그들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며 저는 이 거대한 탑의 진짜 동력은 저 꼭대기의 화려한 임원실이 아니라 바로 이 땀 냄새 나는 지하 창고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비밀 서재로 돌아와 그룹 내 모든 중간 관리자들의 인사평가 파일과 하도급 계약서들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꼭대기층의 거대한 악의 축이었던 본부장 부자를 뽑아냈으니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중간 부패 고리들을 남김없이 끊어낼 차례입니다. 제 손목에 채워진 옛 동창의 구두발에 짓밟혀 스크래치가 난 그 낡은 시계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저는 서늘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사옥 구석구석을 누비는 저의 이 소리 없는 순찰은 대성그룹의 마지막 썩은 뿌리가 뽑혀 나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느 곳에서 제 낡은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질지 썩은 권력을 쥔 자들은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옥 내부의 썩은 가지들을 쳐낸 후 제 발걸음은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매연과 쇳가루가 날리는 도시 외곽의 낡은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찔러댈 듯 솟아있는 대성그룹의 눈부신 유리타워는 사실 이곳 공단에서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름때 묻은 기계 소리와 영세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피땀을 자양분 삼아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제가 쫓아냈던 그 오만한 본부장과 부패한 임원들은 우월한 지위를 무기 삼아 이 작은 공장들의 납품 단가를 무자비하게 후려치며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낡은 회색 점퍼에 깃을 세우고 곧 쓰러질 듯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한 작은 협력업체의 미닫이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 사이로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은 중년의 공장장이 텅 빈 공장 한 구석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는 최 본부장 시절에 강압적으로 체결되었던 불공정 납품 계약서와 밀린 대출 독촉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쇳덩이를 깎고 다듬으며 정직하게 살아왔건만 대기업의 잔인한 횡포 앞에서 파산을 목전에 둔 한 가장의 구분 등은 너무나도 작고 처절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최고급 대회의실에서 억울하다며 핏대를 세우던 그 부패한 권력자들의 위선적인 얼굴이 떠올라 제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에 짓눌린 듯 아려왔습니다. 저는 공장 한쪽에 놓인 낡은 자판기에서 따뜻한 율무차 2잔을 뽑아들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루한 회색 점퍼 차림의 저를 그저 새로운 일용직 노인이나 길을 잃은 객 정도로 여겼는지 그는 경계심 없이 쓰디쓴 미소와 함께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온기가 도는 컵을 매만지며 그는 묻지도 않은 자신의 억울하고 참담한 처지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물건을 찍어내도 대기업에서 원가를 깎아내려 적자만 쌓여간다는 피눈물 나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섣부른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은 채 그저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절망을 제 차가운 이성 속에 깊이 깊이 새겨 넣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길고 고단했던 푸념이 끝날 무렵 저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그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대성그룹의 이름으로 새롭게 발행된 지난 수년간 강탈당했던 정당한 이윤을 소급하여 보상하는 지급 보증서이자 완전히 상식적으로 재조정된 새로운 단가 계약서였습니다. 서류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대성그룹 회장의 직인과 제 이름 석자를 확인한 공장장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가 놀라움과 경악이 교차하는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을 때 저는 그저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따뜻하고 단단한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대기업의 갑질에 짓눌려 말라가던 그의 두 뺨 위로 마침내 뜨거운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흙먼지 묻은 바닥에 엎드리듯 주저앉아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흐느꼈고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공단 골목을 빠져나오는 제 등 뒤로 다시금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기계의 맥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기업의 힘은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는 이들의 손을 굳건히 맞잡고 끌어올리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낡고 남루한 회색 점퍼가 닿는 곳마다 억눌렸던 정의가 되살아나고 정직한 땀방울이 온전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 비밀스러운 순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마저 하나둘 꺼져가는 깊은 밤, 거대한 대성그룹 사옥도 깊은 침묵에 잠겨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한 텅 빈 건물 안에서 유일하게 환한 빛을 뿜어내며 치열하게 돌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사업 기획팀의 낡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청소 카트를 미는 야간 미화원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그 조용한 열정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문 너머로는 피로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청하거나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젊은 사원들의 고단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선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것은 책상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반려 처리된 기획서 무더기였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쫓겨난 최 본부장과 부패한 임원들이 지배하던 시절 자신들의 개인적인 입속을 채워주지 않거나 직속 라인이 아니라는 알량한 이유만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폐기되었던 젊은 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눈부신 열정들이 부패한 기득권의 견고한 유리 천장에 부딪혀 멍들고 찢겨나간 참담한 흔적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청소 카트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파쇄기 옆에 버려진 두툼한 기획서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그 서류 안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 시장을 분석하고 미래를 그려낸 젊은 사원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천재적인 통찰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기획서의 첫 페이지에는 오만한 권력자가 신경질적으로 그어내린 붉은색 펜 자국과 함께 현실성 없음, 전면 폐기라는 폭력적인 문구가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이 썩어 빠진 악습을 철저하게 부수어 버리겠다는 뜨거운 분노가 다시 한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웅크리고 잠든 젊은 사원들의 곁으로 다가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오랫동안 아껴왔던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본부장이 그어놓은 붉은색 반려 표시 위에 대성그룹 회장의 공식 서명과 함께 전면 승인 및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라는 확고한 결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무자비하게 꺾였던 그들의 꿈과 열정이 이 거대한 제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부활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제를 마친 기획서를 그들의 책상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1층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캔 커피 몇 개를 그 서류 곁에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동이 트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사무실을 비출 때쯤 피곤에 지쳐 깨어난 이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책상 위에 놓인 이 기적 같은 승인 서류를 발견하게 되겠지요. 정당한 노력과 정직한 열정은 어떤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으며 반드시 그보다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를 그들의 빛나는 눈동자 속에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낡은 회색 점퍼의 어깨 너머로는 대성그룹의 눈부시고 희망찬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대성그룹의 아침은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1층 로비에 들어섰을 때 더 이상 저를 초라한 노인이라며 무시하거나 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35 모여 출근하던 직원들은 제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억지로 쥐어짜내던 과거의 비굴한 인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아준 진짜 어른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묵례였습니다. 그들의 맑아진 눈동자와 가벼워진 발걸음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이 거대한 제국에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방관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대성그룹의 모든 가족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사옥 최상층에 마련된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천 명의 임직원이 운집한 그 거대한 공간은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제 곁으로
며칠 전 부당한 해고, 위기에서 벗어난 지하 물류 보관소의 계약직 청년과 밤을 새워 쓴 기획서를 인정받은 신사업 기획팀의 젊은 사원들이 환한 미소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 어떤 화려한 임원들의 훈장보다도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세워진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고해진 회색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룹의 총수가 입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격에 맞지 않는 옷이라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 낡은 점퍼야말로 대성그룹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제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름때를 묻히고 땀 흘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작업복이자 억울한 눈물을 삼키며 현장을 지켜낸 정직한 사람들의 갑옷이라고 말입니다. 제 묵직한 목소리가 거대한 강당의 스피커를 타고 사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그 오만한 동창의 구두발에 무참히 짓밟혀 일그러졌던 낡은 시계 케이스를 꺼내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향해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대성그룹 안에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땀방울이 혹은 소박하지만 정직한 꿈이 부당한 권력의 발밑에 짓밟히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회사의 진짜 가치는 회장실에 걸린 값비싼 미술품이나 주식시장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의 거친 손마디에 있다는 뼈저린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두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수천 명의 임직원이 모두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옆 동료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박수 소리는 마치 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다시금 힘차게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박동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그 감격스러운 물결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고단했던 저의 비밀스러운 순찰이 비로소 가장 눈부신 결실을 맺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기립박수의 여운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평온한 저만의 일상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수십 년 전 맨손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빚어낼 때 흘렸던 땀방울보다 지난 며칠간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사옥의 가장 어두운 곳들을 누비며 흘렸던 진땀이 제게는 훨씬 더 값지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회장실의 크고 화려한 가죽 의자 대신 저는 다시 제가 살고 있는 평범한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부시게 솟아오른 대성그룹의 유리타워가 저 멀리서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그 낡고 일그러진 시계 케이스를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오만한 자의 구두발에 무참히 짓밟혔던 이 작은 상자는 역설적으로 이 거대한 기업이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준 위대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찌그러진 상자 안에 고이 담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는 그 소박한 시계를 꺼내어 제 손목에 단단히 채웠습니다.
수백억 원의 검은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흘러가는 시간과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들의 숭고한 땀방울임을 이 시계는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성그룹은 제가 굳이 나서서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투명하고 건강한 피가 도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호흡하며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약자를 짓밟던 기생충들은 사라졌고 그 빈자리에는 정직한 열정과 따뜻한 상식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으니까요. 저는 제가 걸치고 있던 이 낡은 회색 점퍼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한때는 조롱의 대상이었고 한때는 심판의 제복이었던 이 낡은 옷은 이제 제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훈장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다시금 평범하고 소탈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동네 골목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길목에서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제잘거리며 하교하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어깨 위에도 시장 바구니를 든 이웃들의 정겨운 얼굴 위에도 눈부신 햇살이 평등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몸을 던져 지켜내고 싶었던 세상은 바로 이런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이었습니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 없는 세상, 약자의 정직한 땀방울이 온전하게 빛나는 세상. 저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그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여유롭고도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멈춰섰던 제 인생의 시계는 낡은 점퍼를 입고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 싸웠던 지난 시간들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찬란하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맞이한 완벽하고도 눈부신 두 번째 인생입니다. 비록 제 낡은 회색 점퍼는 옷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걸리겠지만 만약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다시 부당한 권력이 약자의 땀방울을 짓밟으려 한다면 저는 언제든 주저없이 그 점퍼를 꺼내 입고 호랑이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눈부신 두 번째 인생을 뜨겁게 응원하며 남루한 늙은이의 길고 통쾌했던 비밀 순찰은 여기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습니다.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함부로 짓밟으셨습니까? 당신이 무심코 뭉개버린 그 낡은 시계가 당신의 오만한 세상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똑똑히 보셨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진짜 회장님의 통쾌한 사이다 참교육. 속이 뻥 뚫리셨나요? 안녕하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슴 뛰는 내일을 꿈꾸는 공간, 우리들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본의 민낯 앞에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지켜낸 오늘 이야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께 작지만 강한 위로와 대리만족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나 명품 옷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흘리고 있는 정직한 땀방울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두 번째 인생을 저희가 항상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혹은 여러분만의 속 시원한 사이다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뭉클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